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양시장이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서명을 내년 1월 초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오늘 양시장은 정말 기분 좋게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2200선을 안착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탄핵안 가결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국내 증시의 모습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 시기가 다가오면서 경기 민감주인 정유화학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화학주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제 6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2019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지 오늘도 종목에 대한 전략 저희가 꼼꼼하게 세워드릴 거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방 이용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금요일장인데 또 시장까지 아주 눈치 있게 양시장이 빨간불로 마감을 해줘서 상당히 기분 좋게 또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주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주환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힘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이 어려울 때보다는 조금은 마음은 좀 가벼운 마음이고 항상 이제 우리가 주 5일째 이후로는 가장 기분 좋은 날이 금요일 저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금요일 우리 이 시간대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좀 심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 대한 예측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주를 마감을 좀 즐겁게 하고 주말을 또 열심히 쉬었다가 또 다음 한 주를 대비할 수 있는 불금을 좀 즐겁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마도 오늘 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금요일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TV 앞에서 또 저희 배트맨 3부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힘을 내서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신청이 가능하죠. 샵 4989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빠르고 신속하게 아주 자세하게 상담 받으리니까 문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당연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접수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바로바로 종목 봐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늘 그렇듯이 저희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참 보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고요. 일단 우리 이주환 전문가께서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이제 IT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강도가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종목 내 섹터 내에서 조정에 들어온 종목들이 좀 꽤 보이는 한 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이제 누그러질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또 편중된 섹터에 IT 섹터에 집중돼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의 계좌는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좀 시장의 중요 섹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특히 이제 앞섰던 섹터들이 지금 이제 선 조정에 좀 들어가는 국면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전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새롭게 또 짜야 되는 시기가 또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은 여전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만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계성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 살짝 들어봤고요. 시장은 올라가도 내 종목은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주환 전문가에게 긴급 처방을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빠르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상담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카카오톡방에 시청자분께서 들어와 주셨는데요.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부터 공개를 하면요. 나노메딕스인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9746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 10,000원, 그리고 비중 20%라고 적어주셨어요. 매수 가격이 10,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7,400원이에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거의 오늘은 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거의 저점에 있는 모습인데 나노메딕스가 요즘에 또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이주환 전문가님, 이 종목 전망 좀 봐주실까요? 이 종목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매수한 가격이 10,000원대인데 바로 이제 이 10,000원대부터 지금 직전 고점인 13,000원대 요 구간에서 지금 최대 매물대가 좀 형성돼 있고 지금 이 구간대 보시면은 지금 6, 7월에 한번 짚었던 구간을 8월달에 한번 더 짚고 최근에 이제 11월달 넘어오면서 한번 더 짚으면서 고점은 높여가고 있지만 실제로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이제 매물이 좀 쌓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시세가 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다시 고점을 좀 돌파해야 된다는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제 매물이 좀 쌓여버리기 때문에 고착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인데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고점을 만들 때 지금 상당한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이후에 좀 눌려지는 모습에서 좀 사실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면 빠른 시간에 반등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아쉽지만 지금 보시면은 하단 추세에서는 살짝 이탈하는 움직임이 어제 오늘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를 받으면 이제 직전 고점까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좀 형성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 추세에서는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지지 가격을 일단 많이 드리지 못하겠고 6,300원 정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원 매수대에서 상당히 밑쪽에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6,300원 정도 다시 지지선을 좀 설정을 하고요. 반등 시 지금 현재 바로 10,000원을 좀 넘어가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려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좀 줄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6,300원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 시에 9,500원 정도부터 목표가 좀 낮춰서 다시 9,500원 정도부터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단 나노메딕스로 함께 해봤습니다. 지지선을 잡아드렸는데요. 6,300원 잡아드렸고 손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등 시에는 9,500원부터 서서히 정리를 하면서 빠져나오자라고 하니까 매수 가격까지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요. 카카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5만 원에 10%인데. 15만 원에 10%인데. 네, 이거 안 올라가 내려가네 어떻게 해요? 맞아요. 지금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건데 너무 고점에서 사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고점인가 봐요.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좋다고 해서 샀지. 뭐든 좋다고 하면 샀지. 좋다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내년 좋다 하더라고,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알겠습니다. 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이 카카오의 전망이 어떤지 이지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고점에 사셨지만 좋은 종목을 사셨다 그렇죠? 어떻게 하지? 네, 좋은 종목은 사셨고 비중도 뭐 10%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사신 가격이 약간 좀 높다 그렇죠. 15만 원이기 때문에 좀 높은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되면서 뭐 호재와 악재가 좀 겹치지만 호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좀 보면 기술적으로 지금 잘 좀 예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제일 처음 이제 4월달에 좀 반등을 줄 때 보시면은 이평이 좀 밀집된 구간에서 첫 번째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7월달에 8월달에 저점을 잡을 때 이 파란 선 있죠. 이 파란 선이 121선입니다. 이 파란 선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갔고 다시 지금 10월 달에 지지받을 때 또 파란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 시작을 파란 선에서 계속해서 파란 선 120선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이제 주가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이 펀드와 이제 관련되면 그럼 결국 이제 지지선은 이 파란 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120선을 좀 지지선으로 놓으면 이 가격대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14만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매물도 나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기대치가 좀 눌러지면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16만 원대부터 이제 매물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기간 조정 이후에는 아마 이 구간은 이제 빠르게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6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최고가 16만 8천 원은 이제 넘어서서 이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6만 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10%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비중을 줄일 건 없고요. 16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16만 원이 좀 넘어가면 이때 이제 신고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만 원이 돌파되면은 19만 원 이상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16만 원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크게 뭐 급박하게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좀 나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 16만 원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 밑에 파란 선 121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16만 원 돌파 여부 보면서 16만 원 돌파하면 19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올라갈까요, 좀? 예, 19만 원 정도까지 보세요, 어머니. 오래 걸려요? 시간은 이제 16만 원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내년 한 1월은 지나야 될 겁니다. 19만 원 넘어가려면. 그래야 되겠지. 예. 더 들어가면 안 되지, 그만. 고점이니까 우리 121선에서 추가 10%는 가능합니다. 네. 네, 카카오 그래도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어차피 내년 정도에 보고 계셨다고 하셨으니까 16만 원 돌파 시에는 19만 원까지 간다라는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수익을 꼭 내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네, 드림 시큐리티예요. 매수가는요? 4,060원. 4,060원이요? 예. 비중 어떻게 되시죠? 30%나 돼요. 30%요? 네네. 이거 혹시 한 2달 전에 엄청 급등 나왔을 때 따라잡으셨어요? 그때 어느 방에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단타방에서 받았어요. 단기 투자하는 방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어머니. 아니요, 그때 막 이렇게 무료 방송에서 장중에 단타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그날 막 많이 밀리니까 손절하라고 하시는데 전 무서워서 손절을 못했다가 계속 밀렸어요. 맞아요. 손절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네, 손절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10%도 넘었는데. 그래서 맞아요. 처음 했는데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어요. 처음에 10%였는데 그거 원래 4,400원인데 물타기 갖고 그랬어요. 너무 이해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혹시라도 조금 희망찬 이야기가 없을지 이지원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안타까운 모습인데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급등 종목 하시잖아요. 절대 물을 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과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은 딱 들어가는 비중만 가지고 승부를 보고 만약 이제 그 승부를 못 봤을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꼭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요 종목 이제 흐름을 딱 보면 뭐 이 종목은 워낙 간결하게 움직여서 누가 봐도 이제 알기 쉽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보면 2,500원에서 5,000원 이제 박스권에 들어와 있죠. 2,500원 박스권에 들어와 있고 보시면은 작년 11월 때 2,500원 근처에서 한번 짓고 고점 한번 만들고 또 2,500원 근처에 저점 한번 만들고 또 고점 한번 만들고 또 저점 한번 만들고 지금 이제 저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고점 못 들어가고.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지지선 2,500원 꼭 지켜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여러 군데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데 요 2,500원이 깨지면 요 종목은 이제 다음 고민해야 될 자리가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2,500원 지지를 봐야 되고 2,500원 이탈되면 무조건 손절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딱 사셨던 그 가격대가 지금 보면 직전 11월 달에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넘어가기는 이제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종목은 대형방을 말씀드릴게요. 2,500원 지지선을 꼭 반드시 준수를 좀 하시면서 반등을 주면 전체적으로 3,800원 정도에서부터 좀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 번 더 받쳐주면 반등을 좀 줄 수 있거든요. 반등을 주면 3,800원 정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빠져나오세요, 그냥. 그래서 4,000원 거기까지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오더라도 3,800원 정도에서부터 좀 빠져나온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의 급등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섹터가 상당히 지금 지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렇게 꼭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대형 우량주에서 눌림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2,500원 지지로 3,800원부터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드림시큐리티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마음에 꼭 드는 상담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이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SK 하이닉스요. 매수 얼마에 하셨어요? 83,000원에 10%입니다. 83,000원에 10%. 엄청 잘 잡으셨네요? 그거 한 1년 됐습니다. 정말요? 그동안 그럼 되게 갖고 계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잘 보유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오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얼마나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를 이지환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언제 매도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정말 이제 뚝심에 진짜 전문가시네요. 상당히 이제 1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도 잘 버티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비중을 아마 10%로 적절히 조절을 하셨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버티셨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버티면 그래도 뭔가 좀 본전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잘 견디셨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워낙 오랫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보통 본전 오면 본전 심리 팔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뚝심 있게 이걸 또 버티셨네요. 이걸 버티시고 83,000대 넘어서 지금 96,000원 갔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고 지금보다는 내년 1분기 이후를 좀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티셨기 때문에 비중도 10%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강하게 홀딩해서 좀 끌고 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 가치로 봐서 뭐 이 종목의 주가를 계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직전 고점 이제 97,700원 정도의 요 라인에서는 조금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부터 이제 95,000원에서 97,000원 요 가격대에서 좀 기간 조정을 겪거나 가격 조정을 좀 겪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이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뭐 무서워할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97,000원 돌파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 이제 장기간 보유해서 나는 꼭 수익을 내고 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97,000원을 돌파하지 못할 때 일단 매도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 이후까지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97,000원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단기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양이고 지금 좀 궁금하시면 중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은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기 전까지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거나
혹은 97,000원 넘어가지 못하거나 했을 때 매도를 고려하고 그렇지 않으면 11만 원 정도까지 끌고 올라가 본다라고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꼭 큰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만 원까지 끌고 가면 됩니까? 네, 10%고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 말고 좀 끌고 가십시오. 이런 종목은. 네. 네.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들고 오셨기 때문에 더 끌고 가시면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네, LG전자인데요. 네. 9만 원, 한 1년이 넘었어요. 네네. 9만 원이고, 한 20% 정도 돼요. 9만 원에 20%요. 근데 이거를 네. 지금 얼마나 갈 건지, 이거를 더 타서 네. 단가를 더 내려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알겠습니다. 걱정이. 전화 네. 잘 주셨어요. 지금처럼 그냥 계속 쭉 보유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보유를 하고 가는 게 좋을지 일단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해답부터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만 원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셨다, 그렇죠? 네네.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고, 비중은 20%. 그래도 좀 이제 잘하신 거는 비중을 너무 높게 안 하시고, 추가 매수를 물타기를 많이 안 하시고 그래도 가져오셨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LG전자는 다행스럽게 좀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 좀 전환한 모습입니다. 펀더멘탈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행이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은 좀 이제 워낙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요 가격대에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한 8만 2, 3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8만 2, 3천 원 정도까지, 8만 3천 원 정도까지 좀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고 여기 8만 3천 원 가격대에 가면 좀 우여곡절을 겪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8만 3천에서 9만 원 사이에서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LG전자가 9만 원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 뭔가 내년에 1분기나 2분기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요 가격대에서 상당 부분 제가 예상할 때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좀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주가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펀더멘탈이 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일단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8만 3천 원 정도부터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8만 3천 원부터 9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계속해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5만 원대까지 뭐 견디셨다가 지금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움은 크시겠지만 또 9만 원대 갔다가 또 거기서 장기간 행보하다가 또 시간을 허비하고 다시 또 6만 원대, 7만 원대 이렇게 내려오면 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8만 3천 원부터 비중을 좀 줄여서 9만 원 목표가까지 싹 다 전량 청산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조에서는 아마 그 가격대까지는 내년 1분기 정도 1, 2월 넘어서면 아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그 가격대는 좀 모두 청산을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물타기를 조금 더 사는 거는 10%만 더 사는 거는 안 되고요? 그럼 이제 비중이 3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만 이제 지금 10% 같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이제 좀 추가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시기를 놓치셨어요. 왜냐하면 직전 저점으로 갔을 때 6만 원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늦었으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여기서 한 8만 대까지 그냥 들고 가십시오.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LG전자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댁에서 시청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인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모텍이요. 아모텍 매수가 비중은요? 27,885원이고 25%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보니까 잡으신 후부터 왜 또 계속 내려오는 건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탔다 좀 올랐을 때 팔았다가
다시 또 좀 내려서 하고 한 그렇게 해갖고 좀 25%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대응을 참 잘하셨네요, 중간중간에. 그러면은 네. 지금 일단 들고 있는 매물은 어떻게 좀 소화를 해 나가야 하는지 이주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좋은 종목 사셨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셨고 전체적으로 매수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지만 비중도 25% 조금 높은 개연성인데 이 종목은 일단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휴대폰 부품 관련된 부분, 안테나나 뭐 모터 관련된 부분, 또 뭐 EMC 관련된 부분, 좀 IT 부품 관련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발을 좀 담그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이제 살짝 조금 외형적으로 좀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시 이제 조금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은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조금씩 줄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펀더멘탈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한 가격이 좀 너무 사실 좀 높았습니다. 이제 이 가격대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종목은 상당히 올라갈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락한 이후에 지금 바닥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뭐 2019년 한 해 동안 반동을 주고 내려오고 반동을 주고 내려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 구간 때 매물을 좀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물량 테스트 구간도 좀 거쳤고 그러면서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예상되는 그림이 눌려진 이후에 반등할 수 있는 좀 개연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잘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진입 가격이 좀 너무 높았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 종목은 좀 매수 상태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지지선은 지금 위쪽에 보면은 1차적으로 25,000원대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25,000원대 지지선을 좀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보면 조금은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매물대로 좀 다 넘어선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3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도달하려면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좀 끌고 가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을 35,000원으로 좀 드리겠고요. 지지선은 25,000원. 다만 이제 비중이 25%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시면서 조금 35,000원 전에 눌리전 구간이 좀 보이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도 됩니다. 최종 목표가 35,000원. 지지선 25,000원으로 종목은 좋으니까 잘 홀딩하시면서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혹시 한 25,500원 정도면 한 10%나 5% 정도 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매수는 해도 괜찮은데요. 25%이기 때문에 뭐 최대 맥스 5%만 하십시오. 그럼 전체 비중 30% 되니까 한 종목에 웬만하면 30%를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3분의 1 비중. 그래서 추가 매수는 특별히 아모텍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더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주가 전망은 좋습니다. 아모텍. 네, 아모텍. 손절가 25,000원, 목표가 35,000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화케미칼 봐드릴 건데 마침 또 화학주를 오늘 보내주셨어요. 3697님께서 17,4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익 중이시고 보니까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날 이후부터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면 좋을지 이주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하나케미칼 문자 상담이군요.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좋은 종목은 내가 좀 봐가지고 살짝 좀 흥분을 했네요. 하나케미칼은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학주 중에서 만약에 화학주가 전체가 어렵다. 이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돼버렸죠. 탑을 꼽으라고 하면 그 탑 1, 2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그래도 하나케미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하나케미칼은 펀더멘탈을 잠깐만 보시면은, 대부분의 이제 지금 보면 작년 대비 올해 화학주가 엉망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제품 가격은 그대로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면서 전부 다 지금 엉망인데, 유일하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그럼 왜 하나케미칼만 늘어나냐? 하나케미칼의 주력 세 품목이 전부 다 중국 업체들 좀 누를 만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저가 경쟁에서 좀 빠지는 화학업체 중에서는 하나케미칼이 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화학주가 다 어렵지만 하나케미칼은 그 중에서 가장 탑인 종목이고 괜찮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7,4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나무랄 데 없는 매수를 좀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121선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조정 이후에 지금
120선 다다르고 지금 넘어섰고 이제 넘어서면 아마 예상되는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줄 겁니다. 이 눌러줄 때 절대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눌러준 이후에 아마 2차 상승,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오는 1차 상승보다는 두 번째 2차 상승이 훨씬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2차 상승까지는 좀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목표 가격을 좀 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22,000원대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400원 굉장히 저가에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2차 상승까지 좀 끌고 가는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22,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수익 중이신데 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000원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이고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세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9,600원이요. 36,600원이요? 39,600원. 39,600원. 아니. 36,000. 36,000원이요? 예.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7%요. 37%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손실을 좀 메꿔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지 이지원 전문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금, 좀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너무 고점에서 사셨다 그렇죠? 36,600원에 사셨다 그렇죠? 예. 요 종목은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안타까운데, 이 종목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한 4번째 지금 이제 상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뭐, 미리 줄이 다 꺼져 있네요. 지지선과, 지금 이제 매물대가 다 표시가 좀 되어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안타깝지만 제가, 예전에 이제 분할된 이후에, 무상증자 이후에, 38,000원에서 전량 지금 매도 사인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마다 좀 안타까운데 지금 밑에 이제 보시면은 지지선이 31,000원 정도의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고점에서 나왔던 부분은 일단 38,000원 위에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 내용이 나빠서 뭐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차익 매물이 나왔고 이쪽에 이제 매물이 쌓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고점을 치고 올라가려면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고점 밑에서 이익 실현하는 게 낫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제 밑쪽에 31,000원을 지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31,000원은 지지선이고 목표 가격은 지금 매수한 가격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38,000원부터는 좀 청산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좀 보신다면 오랫동안 뭐 가지고 가시겠다 이러면 목표 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좀 거친 이후에.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31,000원을 지지선에서 38,000원부터 매수한 가격 36,600원 좀 넘어서는 데부터 38,000원 정도 사이에서 일단은 이익 실현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31,000원이 지지가 되면요. 1월 달 정도에 요 가격대에 매수하신 가격대는 아마 도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37%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는 매수한 가격에서부터 38,000원 사이에서 빠져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월까지 가면 되는 겁니까? 네, 한 1월 정도 넘어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뭐 동아지질이요. 동아지질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까요? 23,000원에요. 네. 50%. 23,000원에 50%.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예, 많이. 예. 네,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차트 모양도 지금 별로 예쁘지가 않은 모습이라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전략을 이지원 전문가가 세워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 종목 뭐 얼마 오랫동안 들고 계시죠? 매수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마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6개월 되셨죠. 상당히 조금 되셨다 그랬죠. 마음고생도 좀 많이 하시고 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은 좀 안타깝게 지금 이제 하락 추세선에 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일단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종목이 지금 현재는 지지선이 좀 형성되어 있는 라인이 지금 요즘에 나왔던 시세대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15,700원, 16,000원 정도까지 최후 지지선을 좀 놓는데 가능하면 지금 최근에 좀 짚었던 밑에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한 15,000원대가 지지선이 있는데 최근에 짚었던 요 17,000원대를 좀 지지를 하는 게 좀 좋은 모습입니다. 여기를 좀 지지를 하면 지금 이제 1차 모든 조정이 다 끝나고 상승이 끝나고 모든 그 부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떨어질 때 보면은 거래량이 그래도 앞에서 비하면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자체로 지금 가격 조정은 내려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으면 15,000원에서 지지를 좀 받으면 반등을 줬을 때 올라왔을 때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적인 테마나 섹터가 들어올 때 순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기간 조정 이후에 급등을 줬을 때 일단 빠져나오시는 생각을 먼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온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1차적으로 보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매물대가 좀 23,000원 매물대가 좀 되고요. 그 밑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보신다면 2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가격적으로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15,000원 지선 위에서 받고 한번 급등 줄 때 그러면 21,000원 중반대 21,500원에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23,000원대 요 사이에 들어오면 21,500원부터 지금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비중이 이제 50%이기 때문에 너무 많거든요. 요거를 본절까지 딱 생각하고 기다리시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주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테마가 한 적어도 요 간격대는 한 5개월,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한번 줬던 데 9월 달이니까 한 계산을 해보면 뭐 한 내년 초 정도 초나 1월달, 2월달에 한 번 더 또 급등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요. 그때 2만 원만 넘어가면 팔으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급등이 한번 쫙 올 때 이 종목은 미련을 두지 말고 팔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아지지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이고요. 종목명부터 보겠습니다. 비아트론 5549님의 보유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 1,65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십니다. 자, 그래도 오늘 종가를 보니까 매수가하고 그렇게 많이 괴리감이 있지는 않은데 목표가를 좀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환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이 이제 완전히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아니고 1차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어차피 좀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차트가 좀 예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이제 30%이기 때문에 이제 롤링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고 하락 이후에 박스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제 이 구간 때 이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에 있고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 이제 동반하면서 역시 호재를 띄고 이렇게 싹 넘어섰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제 121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넘어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역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내려올 겁니다. 반등을 주고 이렇게 내려올 거고 그 이후에 2차 상승이 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매집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고점에서 차익 매물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끌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능하면 120선 지지까지 보고 눌림 구간에서 2차 상승까지 노리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차 상승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올라왔을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매도 가격이 1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을 11,500원으로 놓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눌림을 주고 올라가면 11,500원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1,500원에서는 전체 비중이 30%니까 절반 정도 혹은 10%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청산을 하시고요. 11,500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마지막으로 물량을 줄이는 가격대는 12,7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700원에서는 나머지 물량 전량 다 청산하는 걸로 해서 11,500원 1차 목표가 좀 줄이시고 12,700원 전량 청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비아트론 상담까지 함께 해봤고요.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 중에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지환 전문가의 톡방에 계시면은 언제든지 상담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코너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20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3부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는 일단은 빨간 날이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거래일이 4거래일 뿐이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또 연말이고 해서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배당락일이 다음 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장의 변동성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현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연휴도, 휴일도 좀 끼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26일이 배당 기일이 되고, 27일이 배당락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이 배당을 받으려고 덤벼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수급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수급입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은, 개인은 1조 6천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은 1조 2천억 넘게 1조 3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기간은 한 2,200억 정도 샀는데 큰 의미가 있는 물량은 아니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개인이 1조 6천억 이상 팔고 외국인이 좀 사는 모양새고 기간이 거기에 좀 붙어서 샀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선물을 보시면 여기 좀 잘렸는데 외국인이 19,000계약 정도 선물을 큰 폭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제 누구나 알다시피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 현 선물을 동반 매수하면서 상당히 끌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이 프로그램 매매인데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우리가 12월 초에 시장이 상승할 때부터 그 전에 하락할 때 이렇게 비차익 쪽에 보시면은 매도가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시장이 올라와서 왜냐하면 비차익이라는 거는 상승시켜서 그만큼 차익을 남기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외국인의 매수가 질적으로도 좋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역시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상당한 상승의 기운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확인해 볼 부분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8월달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반락을 줄 때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 하락, 제가 이 배트맨이라는 프로를 처음 시작하면서 11월 달에 하락의 끝말미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좀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좀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스닥인데요.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뒷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우리가 좀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려스러울 만큼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역시 11월 이후에 고점을 좀 잡고 다행스럽게 코스닥 시장도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수급과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와 대차 잔고 감소 정도를 보시면은 시장은 지금 상당히 질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단순하게 반등 정도에서나 혹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이제 시장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여기 앞에서 봤던 수급을 차트에 대비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이 이제 2165선인데 주로 이제 한 2100선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수급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8월 달에 상승했을 때 주체는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었고 요 반락 이후에 지금 다시 2차 상승으로 올라갈 때는 이 연기금이 외국인으로 지금 수급 주체가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의 이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지수대가 2100에서 2150 정도 되는 선입니다. 2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PER이
11배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2100선 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수급에서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이 조금 아쉬울 때마다 연기금이 여기서 좀 사주면 좋겠는데 외국인하고 원투펀치를 좀 이루면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거는 연기금의 이제 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연기금이 이제 추가 매수를 큰 폭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 기업 구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요 구간대 2100을 넘어가면 2100 좀 높게 잡아서 150을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오버슈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버슈팅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버슈팅 구간에서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보는 관점은 오버슈팅이 아니라 PER을 낮출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사는 거는 IT가 3, 4분기를 지나면서 바닥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3, 4분기에 바닥론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뭐다?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 PER의 고점이 아니라 PER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지금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정 구간은 노리고 지금 차익으로 들어온 매수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 상승이 그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주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26일이 배당 기일이 되고 27일이 배당 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이제 배당을 노릴 거냐 안 노릴 거냐에 대해서 다음 주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외국인들이 배당을 좀 노리겠다면 지금 선물을 지난 만기 이후에 2만 계약 이상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을 할 겁니다. 만약에 배당을 받겠다면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4일이나 혹은 26일 오전 정도에 시장을 좀 급락시킬 수 있습니다.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그러면 시장이 선물 매도에서 내려오면 그때 배당 관련된 종목을 살 수 있습니다. 밑에서 당연히 살려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이런 전략을 일단 1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배당을 받겠다라고 하면 25일 오후장이나 26일 오전장에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급락을 시킬 수 있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에서 보시면 배당 매력이 크게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삼성전자나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 이익 구조가 상당히 낮은 데다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이 너무 짜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주가가 낮느냐, 저평가되느냐를 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1번으로 꼽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맞고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배당입니다. 특히 이 배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라고 하면 대만과 우리나라 증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대만도 똑같이 중국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할 수도 있는데 그럼 주가 수준이 비슷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시가총액 보면 삼성전자가 대만의 그 시스템 반도체 업체보다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배당이 2%가 안 됩니다. 배당률이. 대만은 평균 배당률이 4%입니다.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좀 부가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국인이 배당을 안 받고 넘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타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더 쳐버립니다, 위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선물을 더 매수하면서 시장을 비차익 매수로 끌어올리면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이게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외국인의 마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어떤 걸 할지는 우리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눈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량으로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배당을 기대하는 플레이를 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조정의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이후에 반드시 시장은 이 반락 이후에 바로 반등을 좀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뭡니까? 사지 못했던 주요 섹터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 만약에 2번으로 배당을 무시하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조정은 1월 초로 넘겨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까지는 그래서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두 가지 다음 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중요 섹터를 같이 눌리면서 들어가겠다. 만약에 2번 가정으로 나온다면 그대로 물량을 보유한 채로 1월달까지는 홀딩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응방을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 움직이는 주체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대응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외국인이 배당을 받는 가정과 받지 않는 가정, 이 두 가지를 놓고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단편적인 이제 전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전략은
되면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도, 대량의 현물 매도를 하는 그 순간까지는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PR 구조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1분기 이후로 좀 보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연말 연초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답은 나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수고가 좀 많으셨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큽니다. 갈 수 있는 섹터와 가지 못하는 섹터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시면은 내년 1월까지, 내년 1분기까지 수익이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주도 섹터에 접근하시고 급등주보다는 주도 섹터에서 편안하게 20-30%를 수익을 취하는 전략,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주 배당락기를 앞두고 외국인 포지션을 주시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때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로 삼고 관심 있던 종목들을 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보자라는 의견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지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7글자 검색하시고 톡방 들어가셔서 무료로 조언을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